이 논문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그 동네의 체감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입니다.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의외로 간단해요. 먼저 도시 열섬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건물과 도로가 빡빡하게 들어서면 바람은 잘 안 통하고 햇빛이 지면이랑 건물에 부딪혀서 반사되지 않고 흡수돼요. 낮 동안 엄청난 태양 에너지가 모였다가 밤에도 식지 않죠. 아, 겨울에는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름에는 끔찍하겠죠. 게다가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 사용료도 크게 증가하고 결국엔 환경이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연구에서는 고층 주거단지 내 건물 배치 형태가 주변 미기후와 열 쾌적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고층 건물을 배치하는 4가지 유형, 단독 배치, 환경형 배치, 복합 배치, 나열 배치를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하여 어떤 배치가 도시 열환경에 가장 유리한지 분석했습니다. 단독 배치는 고층 건물 개별적으로 떨어뜨려 배치한 형태로 야외 공기의 습도가 가장 낮고 통풍이 자유롭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야간 냉각과 열 방출이 원활해 도시 열섬 완화 효과가 가장 큰 배치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후 온난화와 열섬 현상 둘 다 대응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배치로 평가되었습니다. 환경형 배치는 건물들을 비교적 연속적으로 배치하되 중앙에 뜰이나 통로를 마치 울타리처럼 둘러싼 형태입니다. 풍속을 높이는 효과가 가장 커서 주변 열기를 날려버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온 측면에서도 복합형 다음으로 양호하여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천 배치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다만 건물이 둘러싸인 구조라 내부 마당 등의 환기는 좋지만 배치에 따라 중앙부에 열이 고일 우려가 있어 세부 설계가 중요합니다. 복합 배치는 고층 건물 한가운데 밀집형으로 묶어 배치한 형태입니다. 한낮 기온을 가장 낮춰주는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다른 배치에 비해 최대 3도까지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는 건물이 서로 그늘을 제공하고 밀집됨으로써 지표면 가열을 일부 억제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집 구조 탓에 통풍은 다소 제한되었고 내부 공간의 습도도 약간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낮 동안의 열기 차단에는 효과적이지만 열 배출이나 환기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배치입니다. 나열 배치는 건물들을 일렬로 배열한 형태로 본 연구에서는 뚜렷하게 최고의 성능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지표에서 중간 정도의 성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온은 복합형보다 높지만 단독형보다는 낮은 중간 수준, 풍속과 습도도 극단적이지 않는 보통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극심한 폭염이나 기후온난화 대응 측면에서는 단독 배치나 환경형 배치가 주변 열 쾌적성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단독 배치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건물 사이 간격을 두어 배치하는 설계가 도심의 열 축적을 줄이고 낮에 받은 열을 밤에 효과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시에 열섬이 좀 있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름철 극심한 더위를 초래하고 그만큼 에어컨 전기 사용도 늘고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나고요. 즉, 열섬을 줄이는 건 곧 온난화 방지, 에너지 절약, 건강한 도시 만들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한 이 논문은 고층 건물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배치하자라는 하나의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 도시 설계자들은 배치 하나를 정할 때도 이런 미세한 기후 효과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이 연구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또 친환경 건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